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는데 이 사전투표율이 관심이 많죠. 지난해에 그 총선 사전투표율보다는 낮지만 서울, 부산의 사전투표율이 보궐선거 사전투표율보다는 높다. 그래서 예상보다는 사전투표를 많이 한다. 또 청년들이 사전투표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그 사전투표에서 가장 관심을 끈 사람은 윤석열 전 총장과 문재인 대통령이었죠. 문재인 대통령 부부도 사전투표를 했고 윤석열 전 총장은 아버지와 함께 사전투표장에 나왔습니다. 오늘 윤석열 총장이 사전투표를 하는 곳에는 많은 지지자들 또 기자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사전투표를 오늘 오전에 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메시지고, 또 윤석열 총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로하신 아버지를 모시고 투표하는 것일 뿐 정당인도 아닌 일반인 입장에서 따로 인터뷰나 입장 표명을 자제함이 상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사전투표를 한 것만으로도 며칠 전에 윤석열 총장의 메시지, 이번 보궐선거가 어떻게 해서 치러지게 된 선거냐, 이것을 투표하면 바꿀 수 있다, 투표하지 않으면 이 성범죄에 대해서 용인하는 꼴이 된다, 이 이야기를 자기는 메시지를 이미 남겼고 또 이번에 사전투표에 나왔습니다. 문재인과 윤석열, 지금 보궐선거를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강 대결로 구도가 굳혀졌고, 박영선, 오세훈, 박형준, 김영춘, 이렇게 양강 대결 구도로 굳혀져 있지만 그 배경은 저는 문재인과 윤석열의 대결이 배경에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이 제기한 시대정신인 이 공정이라는 공정의 이미지가 윤석열이라면 그 반대편에 문재인은 이제 불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서 있다. 이렇게 공정과 불공정, 윤석열과 문재인의 대립구도가 이 보궐선거 전체판을 배경으로 지금 서 있는 대목이다. 민주당의 지금은 가장 유력한 후보가 이재명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은 이 문재인 정권에 씌워져 있는 이 불공정의 이미지를 이제 탈피하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이 이제 차별화를 두어서 이재명은 기본소득 개념을 시대정신으로 삼는다든지 탈피하려 하겠지만, 문재인 정권에 이재명이 탈당을 하지 않는 한 문재인 정권이 쓰고 있는 이 불공정의 이미지는 어느 정도는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대목입니다. 지금 윤석열과 문재인의 대결 구도다라고 보면 가장 수치상으로 두 사람을 비교할 수 있는 게 이 지지율입니다. 오늘 아침 발표된 것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30% 안팎입니다. 30% 안팎으로 떨어졌고, 서울과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은 지금 40%까지 치솟고 있고, 서울과 부산의 경우에는 40%를 넘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 비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지금 윤석열과 문재인의 지지율 차이는 10%포인트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번 보궐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많은 예측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까지 나온 여론조사는 서울과 부산 모두 한 20%포인트 차이가 나는 걸로 여론조사 결과는 나오고 있죠. 여러 여론조사 기관에서. 또 하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다. 박빙의 승부라면은 3, 4% 차이라고 봐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감히 한번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해서 지금의 선거 흐름, 선거 운동의 흐름, 또 양 진영의 분위기, 지지율 조사,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현 시점에서 이 보궐선거 결과를 한번 예측을 해 본다면요. 물론 이게 어떤 수치적으로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계산된 것이라기보다는 경험에서 오는 어떤 감으로 추측을 해 본다면 10% 안팎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과 윤석열의 지지율 차이, 그 10%가 이번 보궐선거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정도로 저는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물론 지금 앞으로 남은 이 기간 동안 5, 6일 동안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릅니다. 선거라는 게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부분인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한 10% 안팎의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 다음 윤석열과 문재인의 대립 구도를 얘기할 때 제가 요 최근에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윤석열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나온 비판입니다. 지금 여권에서 윤석열을 비판하는 것, 윤석열이 정치를 하는 것은 바로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라고 비판하는 것은 들을 가치가 없습니다. 문제는 검찰 내부에서 처음으로 윤석열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박철환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입니다. 검찰 내부 SNS에서 검찰의 수장이었던 분으로서 남은 인생에 중요한 선택을 해달라라고 하면서 전직 총장의 정치 활동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염원과 모순돼 보인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내용이다 라고 보입니다. 또 이 글에 대한 많은 검사들의 댓글이 달렸어요. 이것이 또 어느 정치 집단에 악용되지 않겠느냐, 또 검찰의 수장으로 있었지만 검찰의 옷을 벗고 나간 분의 개인적인 자유로운 선택도 존중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도 또 있습니다. 그건 그 내용대로 또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윤석열이 앞으로 보궐선거가 지난 다음에 이제 정치에 참여 선언을 하게 될 테고, 그 다음 같이 하게 될 정치 집단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 대목에서 자신을 향한 이 검찰 내부의 이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활동을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검찰총장으로서의 자기가 검찰의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것과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노력할 것, 공정을 지키고 정의를 지키는 것이 어떻게 인과관계가 있으며 또 어떻게 차별화가 되며 자신이 왜 정치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이 녹아들어 있어야 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오늘도 윤석열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자기는 일반인으로서 투표를 했을 뿐이다. 정당인은 아니다. 앞으로 어떤 정당을 선택하거나 자기가 스스로 어떤 정당을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문재인 야권 전체가 뭉치는 틀을 만들게 될 텐데, 그게 뭐 국민의힘이 주도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는데, 국민의힘 그 자체가 되느냐 아니면 국민의힘 주도로 야권 전체가 모이게 될 거냐,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선택을 할 때에도 자신이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의 중립, 공정을 이야기했던 것과 정치인 윤석열로서 공정이라는 이 시대 정신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밑바탕에 깔고 이제 정치적 선택을 하고 정당도 선택을 하는 그런 모양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보입니다. 한국갤럽에서 지난달 30일부터 어제까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 긍정이 32%, 부정이 58%였습니다. 다른 여론조사에서 31%까지 떨어졌고, 또 서울과 부산 같은 경우에는 20%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다른 여론조사 결과로는. 그래서 뭐 처음으로 30% 초반이 온 것은 아닌데 32% 아주 낮은, 그러니까 한국갤럽 조사로서는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아마 이번 선거를 지나면서 20% 초중반으로 확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20%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레임덕이 왔다. 그 다음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은 문재인 정권과 차별화를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견고한 지지층이었죠. 그 40대와 호남. 이 40대와 호남에서의 지지율도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40대의 경우에 긍정이 43%, 부정이 47%.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이 47%, 긍정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그 다음 호남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6%로 지난주에 69%보다 1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호남과 40대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다. 고맙습니다.